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을 방송하는 거는 10월 21일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제가 뭐 개인적인 일로 좀 시간을 지체했습니다만은 역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늦은 시간이라도 기록에 남기 위해서 지금 제가 스스로 방송을 저장하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술 한잔 한 입장에서 어떻게 제가 소리내어 읽어서 진행을 해볼까? 제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한국 에이펙에서 만난다라는 게 오늘 첫 번째 편집 내용이 되겠네요. 김관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2025년 9월 20일 01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경주 에이펙 회담, 트럼프, 시 주석 적절한 시기에 미국 방문, 시진핑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가 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 트루셜 소셜에서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고 내년 초에 중국을 방문하며 시 주석 또한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역,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중 종식의 필요성, 그리고 틱톡 승인 등 매우 중요한 여러 해난의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 관영 매체 신화사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를 마친 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했다. 다만 미국은 일방적인 무역 제재 제한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에 따라 에이펙 정상회의는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미중 두 대가리들이 만나가지고 뭔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얘기로 끝나고 말 것이다 하는 게 일반적인 개론입니다. 이번 통화는 지난 14일, 15일에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이어졌다. 한편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시기는 내년 플로리다주 트럼프 대통령 소유 리조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를 했네요. 트럼프 초특급 의전 환대한 영국의 283조 투자 보따리 풀었다. 정승임 기자가 한국일보에서 9월 1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총리실 이번 합의로 7,600개 일자리 창출, 스타머 총리의 군 투입해라 이면 훈수도, 이런 내용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읽는 것을 우리가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보고자 하는 것을 제가 뛰어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트럼프가 영국에 가가지고 뭔가 좋은 거를 다 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만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선 2박 3일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런던 북쪽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뉴스 아니 그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왔고요. 이런 그 만날 때의 그 어떤 그 예복 이런 게 아니고 평상복에 이런 고동색이 어울리는 그 귀티나는 그런 것은 사람에 따라서 고동색이 참 어려운 색깔인데요. 이 고동색을 또 좀 선택을 했군요. 프랑스에서 소형 보트로 영국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주민 문제는 스타머 내각이 직면한 최대 난제다. 올해 이 루트를 통해 영국 땅을 밟은 이주민은 3만 1천 명으로 전년동기 38%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불법 이민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구구당인 영국개혁당의 지지율 1위를 내주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추방해야 된다는 트럼프의 메시지가 통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못 말려. 요거는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뷰티풀 영왕세자빈 바라보며 트럼프 행복한 웃음. 이런 제목으로 왜 붙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헤럴드 김영철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9월 19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윈저성 국빈 만찬 160명과 식사. 트럼프 왕세자빈 바로 옆 앉아 미소. 이 왕세자빈이 아주 그 애교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이고 트럼프도 그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인데요. 왜 이렇게 배석을 해가지고 연출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어갑니다. 1990년부터 공항과 연을 맺은 베선트 장관은 왕비와도 깊은 우정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베선트는 이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1990년부터 참 30년 전인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베선트라는 재무장관이 이 영국 왕실과 뭔가 인연이 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그 만찬에 이 왕세자비와 왕세자가 입장하는 장면의 사진을 제가 했습니다. 47.7m 길이의 대형 테이블에 채운 귀빈들의 배치도 역시 뒷얘기를 낳았다. 영국 총리실과 미국 백악관이 자리 조율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했을 점이란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왔으면 그 수준에 맞는 찰스 왕세자 빈이라든가 그렇게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세자 빈이라고 젊은 이쁜 그 왕세자 빈을 앉힌 거는 뭔 얘기냐? 그 웃기는 짬뽕 얘기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 대통령 22일, 26일 뉴욕 순방 한미정상회담 불발, 현안 산적 속 해법 공백 우려. 최석진 기자가 위키리스에서 한국에서 9월 19일 날 또 보도했습니다. 블랙록 CEO, 유엔 총장 등은 만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일정 없어. 10월 에이펙 회담 가능성 거론 시급한 현안 해결은 역부족 지적. 관세 안보 북핵 등 굵직한 현안 산적. 한미 간 공조 약화 우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AI 투자 행사 등 일정 자체로 와도 정작 한미 정상 외교는 비었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 문제, 대중국 견제, 북한 도발 억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10월까지 정상 간 대립
직접 대화를 미루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담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 관세 문제 동맹 차원의 안보 협력 현안이 동시에 얽혀 있는 만큼 정상 차원의 조율이 절실했다는 분석이 있다. 이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드 핑크 최고 경영자 CEO를 만나 인공지능과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미 의회 의원당 접견과 동포 간담회를 진행하고 23일 유인청의 기조연설에 나선다. 그는 연설에서 한반도 정책과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공동 번역을 위한 기여 방안을 강조할 계획이다. 난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한국 문제 내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국내 문제가 지금 산적한 입장에서 인류 공동 번영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왜 나오는지, 한국이 뭐 인류 공동의 무슨 지금 한국 내 문제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서 인류 공동 번영을 위한 기여 방안 뭐 이따위 얘기를 유엔 총회 가서 한다. 참 뭔가 그 경리감을 느낍니다. 경리감을 느껴요. 한국 외교장관 대일공조 강조 역사에 발불 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또 교도통신은 한국의 조현 외무상은 19일 서울에서 외신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관계에 대해 양국의 역사 문제와 경제 분야 등에서의 협력은 분리해서 진행할 방침을 나타냈다. 역사는 역사고 한일 협력은 협력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정권은 옛날 그 뭐 까놓고 얘기해서 위안비 하나 가지고 계속 붙들고 늘어지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어쨌든 일본의 차기 정권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면서 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로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경 한국 남부 부산에서의 개최가 조정되는 한일 정상회담과 염두에 두고, 자, 이달 말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까요? 일본의 총리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시바가 그만두겠다고 했잖아요. 인구 감소 등 한일 공동의 과제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고 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문제인가? 한국이 환태평양 제휴협정 TPP의 감행을 둘러싸고는 일본과 필요한 교섭을 진행시킬 방침을 강조했다.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TPP에 가입은 해는 것이 뭐 좋을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신이 믿고 있는 건 모두 가짜다. 김정민 국제연구소, 제가 좀 그 신뢰성을 좀 주고 있는 유튜브 매체입니다.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 네팔 내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네팔이 지금 공상화돼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한 장 때문에 우방인도 네팔 국경 문제 재점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1996년 12월 23일부터 2006년 11월 20일까지 네팔에서 네팔의 군주제가 폐지가 되고 공산 정권이 들어섰다. 근데 이번에 네팔 혁명은 그런 공산 정권이 퇴각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SNS 통제 진짜 원인은 아니다. 혁명 진행 중. 이번 네팔 혁명 G세대가 주축이다. 이민주화 운동 감옥부터 조져버린다. 5.18 광주항쟁과 패턴이 똑같다. 5일 동안 확 바뀐 혁명 가능할까? 어떻게 전복될 수 있었을까? 다 디자인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니냐.
영국 교복 입은 주동자, 연설문을 너무 전문적이었다. 유명해졌다. 이런 젊은 애가 연설문을 얘기하는데 너무 고난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얘기했다 이게요. 아비 스카르 라우트라고 카르가 프리스트 올리의 총리 사임을 요구했는데 이런 젊은 애가 사임 요구를 했다고 해서 총리가 사임을 했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0대가 사임하라고 총리가 사임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이 친구가 다니는 학교에 관련된 대학교를 보면은 홀리벨 잉글리시 하이어 세컨더리 스쿨이라고 고등학교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그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그 심벌을 보면서 육방성 표현을 보면서 유대교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은근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런 학교에서 그 혁명 세력이 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모든 혁명은 시민혁명이 아니다. 국가 유공자로 혁명을 늘린다. 그리고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했는가? 아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민주화 뭐 유공자 이런 것으로 돈을 받아 처먹는 새끼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 세력들이 우리가 남이가 경상도 말로 그런 식으로 해서 먹고 살고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핵개발 세력 제거하기 위해 민주화 이름으로 제거했던 게 한국 아니냐. 그러니까 박정희를 죽인 게 사실은 민주화 세력으로 그들은 지금 박정희 죽이고 그 다음에 지들은 지금 이득을 보고 있으면서 살고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미국이 싫어했던 얘기겠죠. 국제 동향, 미국이 북한됐다. 마가 비난, 지미 커머셜 중단에 누리건 분노. 우리나라 태극기 분대는 사라질 것이다. 교회와 태극기 부대 분리되어야 했다. 시간이 문제다. 런던서 테러 조직 지정 친팔레스타인 단체 지지자 420여 명을 또 체포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중국화란 중국 감시 시스템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근에 SK나 KT나 뭐 해킹 뭐 이래가지고 했지만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돌아가는 거를 중국 감시 시스템에 지금 다 해킹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화가 돼 있다. 중국 정석화가 돼 있다. 중국 식민지가 됐다. 이게 현실인 거 아니냐. 그리고서도 일반 언론은 그거를 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는 왜 한국 근로자들을 불법체했을까? 밑에 내용을 다 읽어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돌리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재명이 연 먹어라 이 새끼야 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냐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푸틴 유가 떨어지면 전쟁 끝낼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서 상관관계 추론으로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뭐 다 제가 읽을 하지만은 역사 기록으로서 남겨놓기 위해서 한 거고요. 참 귀중한 전개를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현재 한국의 입장과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는 꼴 이런 거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인식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된 마누라가 몇 세가 됐냐? 뭐 이게 81세인데 이 새끼는 죄송합니다. 33세 여자인데 중여자 같아요. 뭐 빤한 거 아니냐 이거야. 빤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트럼프를 그 영국 왕실에서 아주 그냥 그 성대한 황정식을 했는데, 영미 관계는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로 그냥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참 귀중한 자료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상관관계로 여러 가지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를 해가지고 이 판단을 내고 있는데요. 뭐 제 수준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통일교 문제도 다뤘고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엮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IQ 두 자리를 간신히 넘어가는 수준에서는 잘 모르겠고, 그 참 여러 가지 상황을 상관관계로 추론을 해는 그 역량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아둔한 사람이, 우리는 단순해야 되는데 단순하지 않은 세상을 이렇게까지 풀어내는 데 대해서 대단한 친구다, 그런 생각을 하죠. 저야 뭐 역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러는 거를 합니다만은, 소리 내어 읽어서 이해하고 싶은데, 사실 이런 거를 제가 사실은 다 일일이 구두로 얘기한 것을 글씨로 정리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늙은이니까, 1970년대 진짜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제가 73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도 나이가 먹은 노땅이겠죠. 1970년 서울 교복을 입고, 이 친구는 키도 크네, 뭐 어디 건지 모르지만은, 인덕상해 뭐 이런 게 있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집차 이런 거 있고, 이쪽에서는 그 옛날 그 미군들이 갈고, 그러니까 이게 색깔 칠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서 백미러가 이쪽에서는 없네요. 또 여기에 또 남자가 걸어가는 인간이 있고, 이거 고3 졸업식 그 여자들인데 어느 여고인지 모르지만은 여고 졸업생의 사진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그 중절모를 쓰신 어르신께서 저기 뭡니까, 그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의 그런 사진이 게재가 됐네요. 1973년. 몇 년 전이에요. 참 오래된 그거를 추억에 남기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